1년 동안 폐업하는 카페가 얼마나 될까요? 저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무려 12,000개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수치는 신규 창업하는 카페의 수와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1년 동안 폐업하는 카페 12,000개, 신규 오픈하는 카페도 12,000개. 이는 대한민국의 카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가커피나 컴포즈를 보면은 줄 서서 마시는데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자세한 이유와 함께 2025년 기준으로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5개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문제는 직원 관리인데요. 많은 분들이 카페는 식당과 달리 직원을 고용하고 매장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원두라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 샷을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입니다. 에스프레소 샷을 내리고 바로 잔으로 옮기지 않으면 불쾌한 탄맛이 올라오고요. 포터 필터를 제대로 닦지 않고 여러 개의 샷을 누적해서 내리게 되면 잔여 원두 때문에 탁한 맛이 나게 됩니다. 저가 커피라도 이런 기본적인 맛 관리가 필수고요. 바쁜 시간에 직원들이 올바른 커피 추출을 잘 하고 있는지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무디나 핫 음료 그리고 아이스 커피 주문이 이렇게 섞이게 되면은 매장이 상당히 바빠지기 십상인데요. 이때 직원들이 고객 응대는 뒷전으로 하게 되고 음료 제조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는 기다리는 고객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결국 매출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카페 직원들의 업무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직원들과 목표와 가게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느끼게 하는 적극적인 팀 빌딩이 필요합니다. 카페를 그냥 일할 줄 아는 알바 몇 명만 있으면 알아서 돌아가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절대로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이나 주점 대비해서 운영에 간편함이 있는 것이지 결코 쉬운 업종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매뉴얼을 만들고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매주 짧은 회의라던가 스몰 토크 세션을 통해서 이 고객은 왜 불만을 가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분석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상권입니다. 겉보기에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우리 매장을 찾게 될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특히 카페는 가격대가 비교적 낮은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회전율과 입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만 많은 곳이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요, 객단가와 수익률이 맞지 않아 금세 적자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권 데이터와 타깃 고객층에 대한 분석은 소상공인 365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소상공인 상권 분석 시스템이 소상공인 365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검토하고자 하는 상권의 매출 규모, 경쟁 강도 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현장 발품을 다니기보다는요, 이런 빅데이터 상권 분석 도구로 전반적인 지역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는 필수입니다. 매년 카페 4곳 중 한 곳이 폐업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경쟁 강도 때문인데요. 메가커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면은 어김없이 컴포즈, 벤티, 메워드 커피와 같은 경쟁사가 들어옵니다. 특히 오피스 상권에서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요. 마곡, 강남, 종로, 상암 이런 오피스 상권에 한 건물에 카페가 6곳 이상 있는 곳은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카페 창업이 어려운 이유는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투자금 대비 수익성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단순히 인근 카페의 매출이 높다는 이유로 상권을 긍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현재 경쟁 상황에서 내 카페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향후에 추가로 경쟁점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도 비슷한 인테리어와 메뉴가 넘쳐나는 현재 카페 시장에서는요, 고객들이 굳이 우리 매장을 선택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른 카페와 구별되는 시그니처 메뉴 한두 가지 정도가 필요한데요. 수제 시럽을 이용한 특색 라떼나 매장 한정 디저트를 개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님은 여기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메뉴가 있다, 이런 이유로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매장 벽면에는 매장이 탄생한 이유나 특정 메뉴가 만들어진 배경을 짧게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고객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감성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은 어떨까요? 여기서 차별화된 매장 컨셉 드러낼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보이는 간판, 인테리어, 프로모션 이런 것들은 다 고정값이기 때문에 차별화가 힘들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한다 하더라도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고객 서비스입니다. 인근에 있는 카페들의 직원이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부 다녀보시고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고객 응대나 서비스 방침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지만요, 이 디테일한 부분이 다른 카페와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이런 매장이라 하더라도요, 운영하는 대표가 바뀌게 되면은 매출도 달라집니다. 카페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특히 고객 서비스와 응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부터 잘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놓치기 쉬운 것은 숫자 관리인데요. 카페 사장은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지만은 매출과 지출 간의 격차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 재고 비용이나 인건비로 인해서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월말의 통장 잔액만 보고 이번 달은 적자다, 이번 달은 이 정도를 벌었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 매출과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 보세요. 재고, 인건비, 임대료 외에도 작은 소모품 비용까지 체크를 하다 보면은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방법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주말 매출이 평일 매출의 몇 퍼센트 정도인지, 특정 메뉴가 전체 매출의 몇 퍼센트인지를 파악을 해 두면은요, 마케팅과 프로모션 전략을 수립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장비가 고장 나거나 갑작스러운 신메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순간이 분명 올 수 있는데요, 이런 시기를 대비해서 최소 2개월, 3개월치의 임대료와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비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매장이 흔들리지 않게 운영이 될 수가 있겠죠. 숫자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실제로 얼마나 수익이 남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일마감 그리고 주마감을 통해서 지출과 수입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습관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카페는 전체 매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익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통장에 남는 돈을 곧 내 수익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출 규모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매출과 지출의 정확한 숫자 파악은 자영업자라면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카페 창업은 시작부터 쉽게 돈 벌 수 있다라는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쉽게 한계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많은 초보 창업자들은 나도 인테리어만 예쁘게 하면 손님이 많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매장은 꾸준히 운영해야 할 장기전임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하루 50잔, 100잔 판매 목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저조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플랜 B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 모임 공간 대관이나 소규모 베이커리 판매, 여름철 빙수 판매처럼 매장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장 하나 열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좋은 시간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제품, 서비스, 공간, 브랜딩을 아우르는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공부하고 실험해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매출, 고객의 피드백, 직원들의 의견들을 기록하고 돌아보면서 다음날 바로 개선점을 적용해보는 그런 태도가 실패 확률을 크게 낮춰준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카페 창업의 실패를 부르는 5가지 주요 이유와 대처법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는 아니지만요,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카페를 4년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도 영상에 많이 담아봤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고객에게 어떤 가치로 얼마나 꾸준하게 다가갈 것인지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권 분석은 컨텐츠와 부동산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창업 스쿨에서는 상권 분석 관련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다양한 업종의 창업 팁과 비즈니스 노하우도 함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꼭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